이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설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단순히 빅맥과 파스타 사이의 선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온 나의 진짜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영상의 끝에서 나는 왜 늘 가장 싼 선택만 해왔을까? 오늘의 점심조차 정말 내가 원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조용한 진실이 마음 한쪽을 건드린다면 부디 이 에피소드를 다시 보라. 그리고 또 다시 보라.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때로 준비된 순간에만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빅맥을 앞에 두고도 크림 파스타를 떠올렸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이 흔들어 놓은 것은 단지 나의 점심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했던 수많은 선택들이었다. 지금부터 들려줄 것은 덜 쓰며 사는 법이 아니라 덜 후회하며 사는 법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언젠가 자신을 무시한 선택 앞에서 멈춰 선 적이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찾아온 변화의 첫 페이지가 될지 모른다. 에피소드 1. 저소비 생활. 점심시간 나는 늘 같은 선택을 한다. 맥도날드 빅맥. 밴쿠버에서는 매일 제공되는 쿠폰 덕분에 4,000원 남짓한 가격으로 계산부터 식사까지 정확히 몇 분 안에 끝난다. 빠르고 싸고 실패하지 않는다. 이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나에게 이만큼 합리적인 선택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빅맥을 들고 자리에 앉아 펼친 책 한 권 때문이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저소비 생활. 제목만 보면 돈을 아끼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 같지만 몇 장을 넘기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책이 말하는 저소비는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덜 후회하는 삶에 더 가깝다. 책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만약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처음에 크림 파스타가 떠올랐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라.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다. 저소비라면서 파스타를 먹으라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저자는 하버드대 행동경제학과 심리학 연구를 인용한다. 인간의 뇌는 외부의 조건, 할인, 쿠폰, 시간 압박에 끌려 한 선택보다 스스로를 원해서 한 선택에 큰 만족을 느낀다고 말한다. 실제로 하버드대 다니엘 기버트 교수와 팀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소비 금액이라도 자율적으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뇌 보상 회로가 더 강하게 활성된다고 한다. 반대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제일 싸니까 라는 이유로 한 선택은 만족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이후 더 큰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내 손에 들린 빅맥을 내려다봤다. 오늘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다 사실. 아침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건 크림 파스타였기 때문이다. 진득한 소스, 따뜻한 접시, 천천히 먹는 점심. 하지만 나는 또 다시 계산기를 먼저 뚫겠다. 싸니까, 빠르니까, 합리적이니까. 4,000원으로 그냥 빅맥 먹고 헤어져. 크림 파스타는 비싸니까. 문제는 이런 선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산다. 이게 더 싸. 이게 가성비 갑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수록 마음은 자주 허기진다. 그래서 밤이 되면 필요없는 쇼핑을 하고 주말엔 과한 보상 소비를 한다. 평일에 꾹 눌러왔던 내가 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책은 이를 지연된 욕구 폭발이라고 부른다. 작은 욕구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욕구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저소비 생활은 이 폭발을 막기 위한 삶의 방식이다. 매번 가장 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수록 전체 소비는 줄어든다고 책은 말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매일 커피는 가장 싼 걸 마시며 참고 산다. 비싼 커피도 마시고 싶고 스타벅스도 가고 싶고.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이 비싼 원두 커피 머신을 충동 구매한다. 반면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카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한 잔 8,000원, 7,000원 하는 돈이지만 그 카페가 주는 분위기, 커피가 주는 그 맛을 생각하며 이 소중한 커피 한 잔
비싸더라도 허락한 이 소주랑 커피 한 잔을 허락한 사람은 오히려 이 큰 소비,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족이 그날그날 해도 되기 때문이다. 오늘 생각해보았다. 오늘 내 전신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오늘의 빅맥은 싸고 빠르지만 내 마음은 전혀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은 저소비 생활을 실천했지만 다음엔 크림 파스타를 먹겠다고. 그것이 더 비싸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덜 후회할 선택일 테니까. 저소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 에피소드를 쓰며 나는 깨닫는다. 어쩌면 저소비 생활의 시작은 가계부가 아니라 질문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건 내가 정말 원한 선택이었을까? 오늘 사 먹은 빅맥이 내가 정말 기쁜 선택이었을까? 이 질문을 매일 점심 앞에서, 매번 결제 버튼 앞에서 던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덜 허기져질 것이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가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이유다. 오늘 이렇게 에피소드 1 저소비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느꼈던, 책을 읽고 느꼈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이 지금 말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도 좀 부족할 테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매일 실천을 하는 게 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에피소드를 싸서 저의 최종 목적은 내년 2월 달에 책을 출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속 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혹시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에피소드 1 저소비 생활 요약하자면, 얼마를 썼나 돈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이 나를 만족하게 했는가, 요거에 대한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